살인해보고 싶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대체 누군 얘기냐? 보겠습니다. 이 얼굴 속에 악마가, 네, 이 얼굴입니다. 네, 이 얼굴 속에 악마가 23살의 정유정, 어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 정유정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살인해보고 싶었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마 이 사건 모르는 분들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20대 여성이 처음 만난 또 다른 20대 여성 정유정에게 만나자마자 살해를 당했습니다. 전에 만났던 적도 없고요. 두 사람과 무슨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만나자마자 살해를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시신도 처참하게 좀 훼손이 돼서 심지어 유기까지 된 굉장히 좀 섬뜩한 그런 모습인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어제 이 정유정 검찰에 송치될 때의 모습을 좀 같이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시죠. 저쪽에. 이게 어떻게 되나요? 시신 왜 훼손하셨어요? 미안한 점 없으세요? 미안한 거 없으세요, 정말? 어떻게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신 거예요? 미안한 점 없으세요? 시신은 왜 훼손하셨어요? 우발적으로 저질렀나요? 계획인가요? 네, 일단 정유정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통해서 나온 얘기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어제 신상이 공개가 됐죠. 23살 정유정. 과외 앱을 통해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했고 중학생인 것처럼 교복을 입고 만났다. 우발이 아니라 계획범죄라는 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23세 정유정, 과외 앱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을 찾아가서 범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신상이 공개가 됐죠. 네. 그냥 과외 앱을 통해서 직접, 네. 지금 보시는 저 모습, 트렁크를 끌고 있습니다. 저 안에. 네. 참 좀 끔찍합니다만 시신이 들어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 범죄, 계획범죄다라고 지금 경찰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여기 보겠습니다. 밑줄. 경찰 수사에서 그는 과외 학생과 교사를 연결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접근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리고 교복을 입고 갔다 그랬죠. 이 교복 어디서 났느냐? 중고 온라인 상점에서 산 교복을 입고 이 피해자 집에, 희생자 집에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계획범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뿐만 아닙니다. 여기 볼까요? 정유정은 A씨 집을 나서기 전 범죄 흔적이 남은 옷을 갈아입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까 본 그 여행용 캐리어 등을 챙긴 그는 가게에서 락스와 비닐봉지 등을 사들고 다시 현장으로 갔다. 그리고 락스와 비닐봉지, 이거를 어디에 썼느냐? 시신의 일부를 비닐봉지와 캐리어에 담은 정유정은 A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지갑과 신분증 등도 챙겨 나온 것으로 조사가 됐다. 네. 이거는 누가 봐도 계획범죄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네. 관건은 사실 이 사건을 딱 보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많은 학부모들, 학생들 아마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장혜찬 최고님. 과외 앱은 진짜 요즘 많이 쓰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공유차 앱을 통한 차량 관련된 사고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네. 과외 앱으로 이게 발생을 했는데 무조건적인 규제가 주어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어떤 신상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야겠다. 예를 들면 이 정유정이 학부모를 사칭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신상 정보 기능이 좀 있었다면 이게 학부모를 사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상대방이 봤을 때 그 학부모 나이대가 아니구나, 뭐 23세구나, 이 나이 정도가 공개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여러 가지 기능도 좀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네. 많은 과외를 하는 대학생들이 이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근데 뭐 그냥 단순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살인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다던가 또는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다던가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온라인을 통한 모바일을 통한 인적 교류나 공유 경제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과외 앱에서 23살이라는 점은 좀 걸러질 수 있었더라면 진짜 학부모가 아니라는 점만 애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 누구인지만 뭐 증빙을 하게끔 했었더라고만 한다면 사실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의 미비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살인해보고 싶었다라는 게 범행 동기가 그냥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살인을 왜 해보고 싶었느냐. 네. 부산 또래살의 20대 여성 TV 범죄물을 보면서 살인 충동을 느꼈다고 자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TV 범죄물을 상당히 좀 많이 봤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걸 또 보면은 글쎄요. 여기 볼까요? 뭐 학부모 행세를 했고 교복사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TV 범죄물을 이미 성인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상우 위원장님. 예, 뭐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그 반사회적 성향을 띠고 있느냐, 이른바 뭐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반사회성이 굉장히 강하고 범죄에 대한 어떤 거리낌이 없는 이런 범죄자의 경우에는 형의 선고도 중요하지만 이후 치료 과목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해서 적어도 치료가 되거나 치료가 안 된 경우에 형을 마치더라도 그 형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형을 마치고 나오게 되더라도 반사회적 성향을 여전히 띠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상응하게 계속해서 치료 과목 형태로 사회와 일정 부분 격리시켜서 사회를 보호하는 형태로 좀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과거 사회보호법을 폐지할 때 사회보호법에 어떻게 보면 위헌성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보호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법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렇게 반사회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사회화 격리시키지 않고 그대로 풀어냈을 경우에 사회가 받는 위협들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러면 그러면서도 인권보호 측면에서 어떻게 잘 조화시킬 거냐. 그러면 결국에는 출감 시점에 그 사람의 반사회적 성향이나 지수 같은 것들을 다시 평가해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시점에 행정처분으로서 사회보호 처분을 하고 일정 기간마다 법원의 심리감독을 받게 한다고 하면 인권과 그다음에 그 어떤 사회방위라는 그 목적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입법적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박봉건 의원님. 저는 이걸 보면서 상당히 지금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텐데 이게 왜 더 충격이냐면은 너무 평범한 20대 여성이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고유정도 그랬고 그 가평 계곡 사건의 김은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사람들이 뭐 머리에 사이코패스라고 붙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너무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단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치가 유대인 홀로코스트 대학살할 때 정말 극악무도한 정말 반인륜적인 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주도한 사람들을 잡고 보니까 전혀 악마 같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냥 가정주부랄지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범죄를 저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 사회에서 격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병원에 뭐 입원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범죄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이걸 막기가 쉽지 않다는 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한계고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고 유족한테 유료의 말씀을 드리는 것 이외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이 사건. 다음 기사를 좀 마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평소 범죄물에 심취돼 있었고 폐쇄적인 성격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폐쇄적인 성격. 기초생활수급자인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부모가 없느냐? 아닙니다.
부모가 있고요. 떨어져 살고 가끔 용돈을 받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경찰이 얘기하는 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직업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23살이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쭉 직업이 없었다. 3개월 전에 시신 없는 살인 등을 쭉 검색을 했었던 게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경찰 고교 졸업 후에 직업이 없다. 그리고 시신 없는 살인을 검색을 했다. 여기 좀 나왔네요. 사이코패스 검사도 할 예정이다. 사이코패스 검사를 꼭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이게 사이코패스 히키코모리의 어떤 또 다른 반사회적인 이 성향이 표출된 건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다시 그 매일경제 기사를 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정 씨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에게 막연한 원한이 있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경찰은 정 씨가 영어 컴플렉스로 과외 앱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영어 때문에 시험에 떨어진 아픔도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가 주요한 원인이었었는지는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아까 나왔죠. 중간중간 과외 앱에 있었던 어떤 구멍, 사각지대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다른 우리가 사실 미리 좀 했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사안들을 잘 정비를 하는 게 우리 사회가 지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